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스탁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이제 막 문 닫은 국내 증시 발빠르게 점검해 보고요.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도 대응 방안들 정보 톡방에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보 톡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을 예정인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방송 중에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 톡방에 입장하셔야 오늘 방송 중에 공개되는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장중 대응 전략부터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빼놓지 말고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시장이 올라주기는 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뚫고 올라가나 싶더니 결국에는 다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네. 아무래도 조금은 주요한 라인이라 저항을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4,000포인트라는 이 의미 자체가 딱 떨어지는 포인트다 보니까 그쵸. 네, 소위 말하는 심리적 라운드 피어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000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좀 극복해야 할 좀 장애물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빠르게 한번 시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연속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일봉상에서의 이평선, 20선 또한 돌파해 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 늘 말씀드리지만 증시에 이렇게 한번 쭉 하락에 나왔다가 일성의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저점 찍고 3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 시간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혹은 이틀이 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수가 쭉 올라다 보니까 드디어 한 번 더 올라가나 보다 생각하시고 덥석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살짝 눌림받고 다시 한번 반등 나왔다가 눌림받고 중요한 이벤트 소화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라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때 필요한 이벤트는 이 뒷부분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20선을 탈환하면서 종가 안착해 줬다라는 거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제 미장이 이렇게 기분 좋게 끝나게 되면서 오늘 장중에 코스피 지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장중에 4,000포인트를 돌파했었는데 상단에 아직까지 또 이평선 20선이 국장연선이 여전히 매물대로 자리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는 4,000포인트가 중요한 고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들 한번 이탈한 이상 저점 깨고 내려간 이상 다시 한번 4,000포인트가 장이 몰려 자리하고 있지만 한 번 더 4,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올라서면서 일봉상 코스피 20선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이전에 고점 부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전고점을 뚫고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은 단기간에 기대하기 힘들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 이렇게 코스피의 지수 상승을 주도했었던 반도체 대형주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도 아직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 일봉 차트도 고점 기록한 이후에 쭉 빠지니까 코스피도 덩달아 빠졌죠. 최근에 이제 1, 2, 3, 4, 5거래일 사이에 저점을 찍고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이 나왔지만 그동안 쉬지 않고 올라오면서 또 하단에 있는 10만 원 라운드 평가 해당 구간대 확실하게 매물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10만 원을 이탈할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모두 아직까지 완전하게 조정이 끝난 건 아닙니다. 물론 전저점을 이탈한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적다. 다만 그동안 쉬지 않고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쉬었다가 또 반등 나왔다가 쉬었다가 반등이 나왔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 시장 상승 이끌었던 반도체 대형주 이 두 종목 모두 11월 달에만 외국인이 11월 달에만 무려 9조 원을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이끈 이 주도 세력은 외국인이고 또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지수의 하방을 이끌었던 종목 또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그럼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1위, 2위였다면 외국인이 반대로 팔았던 종목들 또 현금이 나왔을 텐데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팔고 어떤 종목을 샀을까?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또한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이제 하방 원전 단기간에 끝났고 슬슬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반도체 매수 타이밍 그건 아닙니다. 아직 방향성을 좀 잡아가기엔 시간이 걸린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점을 다지면서 이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벤트는 이번 한국 시간 12월 11일 FOMC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금리 향방이 결정이 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 공략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저는 이때 12월 11일까지 시장을 보고 나서 시장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락바텀 하방 경직이 완성됐다. 그때 반도체 대형주를 공략하시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자, 그럼 지금 뭘 공략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외국인이 구조나 팔아치웠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걸 팔고 어떤 걸 샀을까? 고가 매도, 저가 매수, 저가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는 섹터에 집중하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잠시 후에 이제 외국인이 쓸어 담았던 섹터 종목군 잠시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가기를 단기간 내에 바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바로 4천선을 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방 압력을 가하는 20일 이평선도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주춤할 수 있다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대형주들에 대한 탄력도가 이렇게 떨어진 시점이라면 우리는 시장의 자금이 옮겨가되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 있는 다른 섹터가 무엇일지 발빠르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시장의 맥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방송에서 히든 종목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전략을 공개해 주시는데 이런 전략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자금이 쏠려가고 있는 건지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서 조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단연 제약 바이오를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딱 그때 임박한 종목이 바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는 걸 수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지금 보시면 11월 달에 아까 반도체 쪽에서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보였다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번 11월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금액 기준 셀트리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셀트리온 사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번 6월 달부터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가장 먼저 저와 함께 공략한 주도 섹터 원전, 그 다음이 조선이었어요. 조선 섹터 공략할 때 여러분께 방송에서 최근 2주 사이에 외국인이 하나오션 쓸어 담았다. 그러면서 하나오션도 갖고 가되 같이 봤던 게 조선, 기자재 쪽에서 아직까지 급등이 나오지 않은 중소형주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이 나왔다라고 해서 셀트리온은 당장 산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 속한 섹터, 제약바이오를 공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무작정 셀트리온 외국인이 많이 샀네? 셀트리온 사시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형주는 어느 섹터 산업이 좋다라는 거 외국인이 알려주는 지표로서만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반도체 다음은 제약바이오 붐이 불고 있다. 외국인도 여기에 제약바이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시겠고요. 최근 2025년 1년 사이에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종목이죠.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까지 달성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1년 사이에 무려 6배, 600%나 어마어마한 주가 급등세를 이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붐이 불고 있고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ABL 바이오는 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ABL 바이오 1년 사이 6배나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도 있고요. 현재 종목은 ABL 바이오 투자 경고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가열된 종목인데 그럼 이렇게 ABL 바이오처럼 저점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2의 에이벨 바이오가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소개해 드릴 거고요. 밑에 보시는 이 차트가 이제 히든 종목의 일봉상 차트입니다. 일봉상에서 바닥 찍고 이제는 고점 돌파하면서 최근에 고점 쭉 이었을 때 추세를 돌파하는 일봉상의 흐름이 막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포트가 없으시다면 지금 제약바이오는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는 섹터 산업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지금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으셔야 되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제약바이오 공략 안 하면 여러분들 포트 돈 벌기 좀 어렵다 말씀드리고요. 어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소개해드렸던 바이젠셀이라는 히든 종목은 어제 해당 종목이 점 상가를 갔죠. 근데 상단 라운드 피 효과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정 나오면 반드시 매수된다 말씀드렸고 오늘 한 번 더 바이젠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종가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상당히 핫한 종목이다라는 점. 그리고 해당 종목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혈액암 시장보다 7배나 크고요. 고형암 시장 정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암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이 부각되면서 이제 막 주가가 폭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내가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혼자서 겁이 나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하신다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바이젠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릴 히든 종목 또한 앞으로 상한가 가도 이상하지 않은 조 보니까 지금 당장 집중하시면서 해당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종목 특방 안에서 추후에 종목명 받아가시면 되시겠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또 이제 제2의 에이벨 바이오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히든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에이벨 바이오보다 좀 돋보이는 강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이벨 바이오와 비교해서 이 파이프라인 플랫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3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염증, 섬유화, 당뇨합병증 혹은 면역항암, 내성 그리고 표적항암 복합제 이 세 가지 분야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의 주인공이 되시겠고요. 에이벨 바이오는 단순하게 뇌질환, 이중항체 플랫폼 딱 이 하나에 가지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성공률이 이제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고 파이프라인이 다양하다고 또 플랫폼도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기술 수출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다. 더불어서 상당히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갖고 있는 질환을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가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강점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뭐 당뇨나 뭐 신장질환, 섬유화, 희귀암 이런 것들은요.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 이런 질병들을 치료할 뾰족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글로벌 제약 산업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된 이 질환을 어느 정도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희귀 치료제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미충족 수요, 쉽게 말해서 치료제가 없는 이 분야를 정도준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성공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경쟁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치료제가 아직까지 나온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히든 종목을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한 소위 말하는 레이도션, 항암 혹은 뭐 이중항체 이쪽에 주목하고 있는데 에이벨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다 이쪽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중항체 쪽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상당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 시장을 이 히든 종목이 독점적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독점 위치를 찾아야 된다면 당연히 모든 파이는 이 히든 종목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성공하게 된다면 몸값은 최대 10배까지 뛸 수 있는 상당히 메리트가 높고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좀 적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면 퍼스팅 클래스 소위 말해서 거의 첫 번째 주제가 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이 부분 자체가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만성질환, 섬유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치료제가 딱 한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임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실제로 매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직접적인 시그널 자체가 매출의 증가입니다. 다시 한번 뒷부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급등을 보였던 1년 사이에 6배가 올랐던 에이벨바이오가 레드오션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히든종목 같은 경우에는 블루오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서의 치료제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 히든종목은 지금 본격적으로 치료제 자체가 글로벌 수요가 확실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흑유 치료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레드오션이지만 기술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었다면 이 오늘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은 여기 더불어서 성공 시에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히 높고 더불어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프리미엄 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잡으셔야 되지 올라가고 나서 뉴스 나오고 기술출한다더라. 이런 뉴스 나올 때 잡은 늦습니다. 이미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바닥의 주가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지 않은 바닥 구간이 있는 제약바이오를 공략하셔야 나중에 뉴스 나올 때 임상 잘 나왔다더라.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한다더라. 이런 뉴스 나올 때 상한가가 찍는 겁니다. 어제 히든 종목 소개해드렸던 바이젠셀 기술 수출한다고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점상으로 어제 시작했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요 앞으로 라이센스 아웃 한다더라 뉴스 나오기 전에 이 기업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독보적이고 앞으로 성장이 잘 나올 수 있겠구나 판단이 든다면 바닥에서 잡으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외국인도 제약바이오에 아주 대부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서울 게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네 번째로 최근에 집중적으로 이제 임상 특허 모멘텀이 슬슬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APX343A라고 하는 이 히든 종목을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 임상 1상 본격 투여를 시작했고요. 이런 호재 때문에 슬슬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유럽, 미국의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이 분야에서 이 히든 종목이 내가 자리를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죠. 특허를 등록하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은 이와 동일한 치료제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에이벨바이오는 이제 레드오션이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자체가 딱 기존의 치료제로서는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이 이제 본격적인 치료제 출시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이 시장에서 경쟁사 거의 없는 소위 말하는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허 진행을 통해서 본격적인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를 통해서 플랫폼 기술 전체적인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즉 플랫폼 전반적인 금액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라이센스 아웃, LO라고 하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지금만 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딱 이 히든 종목이 저평가 구간에서 슬슬 이런 파이프라인, 임상 기대감, 라이센스 아웃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넘어가기 직전에 딱 갈목이 있는 타이밍에 딱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 글로벌 빅파마들이 주목하고 있다. 라고 이제 직접적인 시그널을 주는 게 바로 매출의 증가율이다 말씀드렸어요. 다섯 번째로 최근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증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연매출 성장률이 무려 900%나 압도적으로 뛰었고요. 여기 대해서 지난 12개월 기간 딱 따져봤을 때 매출액 또한 5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본격적인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이 임박했다라고 이제 직접적인 시그널을 주는 게 바로 두 번째 있는 지난 12개월 기간의 기준을 봤을 때 매출액입니다. 전문 용어로 TTM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의 증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이 터질 수밖에 없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적자지만 바이오벤처에서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 자체가 곧 기술력이 검증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글로벌 빅파마 외부 파트너사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직접적인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업들은 주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바닥에 사야겠죠. 자,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차트만 보더라도 이 종목에 내가 좀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일봉상에서 어떠한 좋은 자리가 나오는지 뒷부분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요. 정리해 드리자면은 이 주문 같은 경우에는 에이벨 바이오와 다르게 강점이 있다. 뭐냐면 에이벨 바이오가 안정적이고 기술형 바이오라면 해당 주문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시장 독점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시장에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치료제를 공략하고 있는 기업이고 성공시의 폭발력이 상당히 높다. 최대 10배까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플랫폼이 많습니다. 최대 3가지, 에이벨 바이오는 1가지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질환구인 넓어요. 최대 3가지. 플랫폼인 동시에 그 안에 상당히 질환들이 많아요. 특히 만성 질환 또한 같이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 더불어서 에이벨 바이오는 레드오션이지만 해당 주목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상당히 적은 블루오션이다. 그리고 희귀질환, 만성 질환 같은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만성 질환 이런 것 자체가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만큼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시장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이 기업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의 사인을 받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게 매출액으로 증명이 되었고요. 이 부분 자체가 에이벨 바이오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압도적인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상당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차트상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왔고 왜 지금 사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양 전문가님께서는 제2의 ABL 바이오를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제 방송에서도 히든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 가져오셨었습니다. 이 종목이 바로 바이젠셀,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바로 그 종목이었죠. 어제 방송만 내가 챙겨봤었더라도 이 상한가 종목의 주인공이 내가 됐을 텐데 굉장히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또 다른 후발주를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져오신 거죠. 오늘의 히든 종목 모멘텀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ABL 바이오보다도 플랫폼이 훨씬 다양합니다. 그만큼 매출이 다방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봤고요. 또 치료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를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임상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우리는 미리 진입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히든 종목이었던 바이젠셀처럼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 잡고자 꼼꼼하게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모멘텀 짚어봤죠. 그렇다면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트상의 모습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멘텀이 좋더라도 사실 차트상에서 올라갈 여력이 조금 많이 남아 있어야 그만큼 또 상한가도 기록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자리적인 부분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를 공략하실 때 사실상 가장 많이 좀 걸려하시는 게 첫 번째 재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재무 부분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혹시 유상증자 갑자기 하지 않을까? 이런 걸 같이 많이 걱정하세요. 자,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막 출발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대주주들도 절대 증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 가치가 좀 많이 올라야 그때도 유상증자를 할 때 대주주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인데 왜 지금 증자를 하겠습니까? 제약바이오 증자를 하거나 H부터 악재가 터지는 건 너도 나도 차에 실어나고 이미 주가가 올랐을 때 유상 증자를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절대 증자할 일 없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딱 안전핀이 걸려 있는 지금 딱 아주 싼 가격대야말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공략하고 또 높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종목 지금 공략한다면 우리가 이제 또 주가가 앞서 이제 어제 소개드렸던 바이젠셀처럼 이 현상 상한가 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일봉상 차트를 잘 보시면 해당 종목은 일봉상에서 바닥을 찍고 한자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윗골을 크게 달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 보시면 가격대 있죠? 푸른 색깔 선 이게 딱 기준선입니다. 가격대가 7,500원이에요. 해당 구간대를 다시 한번 저점 찍고 반등 나왔다가 이제는 고점을 뚫고 쭉 상승 나오면서 이평선 일봉상의 회색깔 선 122평선입니다. 해당 구간대 뚫고 눌림 다시 한번 뚫고 눌림 나오는데 전저점을 이탈하죠. 다시 한번 7,500원 밑에서 돌파에 성공하는데요. 돌파가 나올 때 이전에 터졌던 거래량 대비 더 높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적인 매물을 모두 소화 그리고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120선을 종가상 돌파 그리고 현재 눌림 나오고 있죠. 해당 종목은 현재 구간에서 5일선 쭉 올라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 눌림의 구간에서 잡아가시는 종목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군 중에서 이렇게 강점 있는 종목들 혹은
본격적으로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거나 혹은 시작할 때 앞으로 이제 진출한 시장에서 강점, 메리트 혹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이미 너도 나도 라이센스 아웃 이슈 나오기 전에 미리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에이벨바이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뭐 임상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제약바이오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혹은 어떤 모멘텀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구나 이다 파악이 되면은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께 바이젠셀에 이어서 오늘도 갖고 온 종목이 바로 에이벨 못지않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반도체 고점 물려있다. 지금 딱 제약바이오 바닥에서 움직일 차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난 3개월간 바닥에서 50% 넘게 올랐죠. 그 주인공 이제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제약바이오 내가 샀을 때 꼭 내가 물리기만 했다 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 딱 제약바이오 복수하면서 아주 큰 폭의 상한가 갈 수 있는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 찍고 제가 있는 종목 특방 안에서 종목명 받아가시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차트상의 흐름까지 만나봤습니다. 고점을 찍고 무섭게 빠졌다가 바닥을 최대한 다져온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바닥을 찍고 이제는 올라오려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또 장대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럴 때 섣부르게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를 우리가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바이젠셀 상한가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종목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타점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까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정보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 중에 첫 번째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히든 종목들까지 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미리 들어오셔서 방송 끝난 직후에 공개되는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들은 꼭 이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멀리 내다볼 수도 있는 조금은 탄탄한 섹터 안에서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조금은 짧게 대응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단타와 관련된 얘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국장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건 단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단타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단타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최소한데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라던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혹은 이제 짧게 들어가라 하시는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 전문직들의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긁는다라고 하죠. 전문직들이 정말 왜 이런 말을 하지? 소위 전문가들의 이 전문직들 자존심을 긁는 게 뭐냐면 변호사분들한테 제가 초록창에 쳐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하던데요? 혹은 이제 의사 앞에서 초록창에서 그렇게 안 하던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거나 뭐 다 보면은 또 단타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2%라더라 이렇게 얘기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신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단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어디까지나 종목을 잘 골랐을 때 얘기고요. 종목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섹터입니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수가 2,500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그런데 섹터 개수는 100개 내외예요. 우리가 그날 단타할 종목 하나 고르는데 2,500분의 1의 확률을 고를 것인가 혹은 100분의 1 확률을 고를 것인가 당연히 후자겠죠. 그리고 섹터를 먼저 선정하고 나서 그 안에서 대장주를 공략하셔야 그날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손절 가능성 거의 없고 플러스 10%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두 자릿수에 그날 매수, 그날 매도로 당일 10% 수익화가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그날 종가,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소위 말하는 어종상, 어차피 종가, 상한가라는 쉽게 말씀드리는 이제 약자고요. 이런 방법 첫 번째로 그날 섹터에서 강세되는 섹터를 찾아야 됩니다. 섹터 많은데 어떻게 찾느냐? 제가 드린 단타 검색기 다 갖고 계시죠? 아직 없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얼른 입장하셔서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을 단타 검색기에서 포착을 합니다.
왜 단타 검색 포착을 하느냐? 그날 시장에서 장 마감했을 때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장 초반에 30분 안에 더 빠르면 15분 안에 찾아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단타 검색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을 검색기에 포착되고 찾았다면은 그 종목에 속한 섹터 안에서 A 종목 포함 최소 올라가는 종목이 몇 프로 올라가는 종목? 최소 10% 올라가는 종목이 최소 3종목인가?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15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태양 전문가 준 단타 검색기에 15분 상 캔들이 포착이 되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검색기의 지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표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하는 종목이 검색기에 포착된다면 15분 기준으로 캔들이 만들어졌네? 그러면은 15분 상에서 이제 다음 캔들로 넘어가는 캔들이 딱 넘어갈 때 그때 현재가에 매수하시고 매도 얼마? 플러스 10% 되는 수익 구간 가격대 매도 걸어 두시면 돼요. 그때 1차 목표가가 플러스 10% 가격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가가 바로 상한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종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상한가를 가는 종목 기준은요. 이렇게 단타 검색에 포착되는데 10% 이상 올라가면서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A 종목 포함 최소 3종목이 10% 이상 올라가는가 여기 더해서 검색에 포착됐는데 그 섹터 안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딱 매수하시면 해당 종목은 장중에 상한가를 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시장에 좀 좋은 경우에 상한가를 안 치는 경우도 있어요. 재료가 생각보다 약하다거나 그럴 때는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다음 날에 한 번 더 시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불장일 때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매일 플러스 10% 단타 성공하게 되면서 10연승에 성공했고요. 불장일 때 상한가 치는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상한가 안 치는 종목군들은 다음날에 반드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까지 단타를 플러스 마이너스 2% 뛰게 한다. 혹은 내가 장중에 상한가 가는 종목 패턴을 모른다. 혹은 내가 아직까지 종목을 본 게 아니라 섹터를 봐야 되는데 그날 이 종목 강하네 하고 샀더니 장 마감 때까지 쭉 빠지면서 하루 만에 플러스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를 찍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절대 수익 매매가 됐든 직장인 매매가 됐든 중장기 매매가 됐든 절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드십니다. 주식 매매할 때 주식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상한가 가는 종목을 가장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장중에 단타를 치더라도 장중에 10% 이상 올라가더라도 장중에 상한가를 치는 종목 혹은 장중에 상한가 근접하는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가 이제 저물고 제약바이오가 뜨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뜨고 있는지 어떤 섹터가 저무는지 이걸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12월 달에 뜰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섹터가 있어요. 바로 원자로입니다. 원전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원자로. 원전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단타 검색에 포착되면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원전 관련주 준비하고요. 빠르게 한번 이런 종목 두 번째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당일 단타, 주식 투자를 조금 해봤다라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특히나 전문가님처럼 당일에 2, 3%도 아니고 10%씩 수익 내는 게 가능하다면 더욱더 욕심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태양 전문가님께서는 단타를 진행할 때도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섹터까지 봐야 된다 늘상 강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섹터까지 고려를 하면서 그 안에서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을 내가 잡아볼까 고민이 더 깊어지실 것 같은데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단타를 진행할 수 있게 전문가님께서는 단타 검색기 마련해 두셨습니다. 전문가님도 이런 검색기를 활용하셨기 때문에 당일 수익 10%를 10거래일 연속으로 성공해 내셨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이 너무나도 욕심난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단타 검색기부터 활용을 해보셔야겠죠. 정보 톡방에 들어오시면 단타 검색기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선착순 딱 20분께만 단타 검색기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겠죠.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1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들어오셔야 이제부터 공개되는 검색기가 따끈따끈하게 포착해낸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전략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여러분이 챙겨가실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놓치지 말고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검색기가 어떤 종목을 포착해냈는지 그리고 전문가님이 바라보는 강한 섹터는 또 어디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섹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어떤 섹터 기반에서 검색기 포착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최근에는 제가 앞서 첫 번째 히든 종목 때도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에서 돈이 빠지고 제약바이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타 검색기에 내가 정말 앞서 말씀드린 뭐 다 내용 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저는 뭐 주식을 어제 시작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단타 검색기를 저한테 받고 사용하실 때 검색기에 제약바이오가 뜨면은 무조건 공략해야 된다.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저점이다 말씀드렸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프로티나라는 신성장 기업 제약바이오가 포착되자마자 타점 대비 18%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지금 제약바이오가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 단타 검색기 절대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앞서 제가 6월 달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같이 공략했던 원전 섹터 한 번 더 도와드릴 겁니다. 6월 달에 저랑 같이 원전 가장 먼저 미장 국장 같이 공략하신 분들은 총 수익률 800%, 살짝 안 되는 790%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원전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6월 달부터 시장에 처음 불장 초입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올라간 게 원전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 빠지고 저점을 통과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올라간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불장 때 급등을 보였던 원전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종목 원전 쪽 다뤄드릴 거고요. 두 번째 종목 포인트만 빠르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원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죠.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 1순위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모두 원전 재가동이 되고 있는 만큼 신규 건설 붐이 불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 원전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원전 짓는다 라는 소리만 나도 이 히든 종목이 바로 매출이 꽂히는 히든 종목이 됐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매출의 70, 80%가 사실상 안정적인 반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종목 투자할 때 늘 강조드리는 키워드가 독점, 반독점, 독과점 이런 걸 강조드리죠. 나 이외에 다 안 돼. 내가 다 가져간다. 이런 반독점적인 지위가 본격적인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벨 바이오가 뇌 질환 쪽에서 갖고 있는 플랫폼이 부각을 받고 급등세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해당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바로 이렇게 거의 사실상 원전 설계에선 반독점 체제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현재 글로벌 수출 모멘텀이 활발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체코 수주와 더불어서 폴란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까지 전방위적으로 후보가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면서 본격적인 추가적인 원전 수주 기대감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수주 한 건만 나와도 이 두 번째 히든 종목은 매출이 바로 수조 단위로 뜰 수 있는 기업입니다. 설계는 바로 이 종목이 거의 독과점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실적에 반영되는 구조고요.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하죠. SMR, 소형 원전 모듈의 숨은 핵심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안전 설계, 열수력 그리고 원자로 시스템 설계 모두 국내에서 바로 이 두 번째 히든 종목이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소리만 나와도 무조건 이 종목이 돈을 버는 구조다. 다섯 번째로 이러한 독과점적인 지위 때문에 현재 원전 대세 시장이 빠르게 퍼지면서 실적 또한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해외 프로젝트 수주 때마다 성장은 계속해서 점프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원전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면 이 도면을 설계하는 사람은 딱 하나, 바로 두 번째 히든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만 생기면 매출은 자동으로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 바닥 구간에서 잡아가시는 종목이 되겠고요. 해당 종목은 이제 검색기에 단타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분봉상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 차트를 보시면 딱 저점 찍고 나서 어느 순간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해당 종목은 앞서 한 차례 과거에 원전 붐 쫙 불었을 때 그때 한 차례 상승 나왔다가 눌림, 상승 나왔다가 눌림 나오면서 지금 막 반등 나오는 구간이 바로 지금 보시는 15분봉 차트입니다. 앞서 기준 가격대를 첫 번째 돌파, 두 번째 돌파하고 나서 이제 막 분봉상에서의 세 번째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황색깔 선, 여기가 기준 가격입니다. 가격대를 잘 보시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돌파가 나오면서 기준 가격 모두 상하 기준으로 첫 번째 돌파, 두 번째 돌파, 세 번째 돌파 나오면서 이전에 고점을 깔끔하게 넘어서면서 15봉상에서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대량 거래,
장대 한봉 터지면서 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죠. 해당 종목 오늘 조정 주고 있습니다. 왜 조정 주고 있느냐? 해당 종목은 12월 달부터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월말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이번 달에 시장이 빠져가지고 돈 많이 못 벌었어. 그래서 12월이 되기 전에 이번 11월 월말에 내가 지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벌겠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사십니다. 왜? 지금 시장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월말 때는요. 12월 달 이제 1거래일 남았어요. 12월 되기 전에 12월 달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을 담아가는 게 월말 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지금 월말 때 슈팅 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시간 끌면서 쉬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잡아가야 됩니다. 방향성은 이미 단타 검색에 포착이 되면서 큰 손 들어왔고요. 본격적 방향성으로 상방 전환 확인이 됐어요. 기준선이 되는 기준 가격 돌파에 성공했고요. 언제 가느냐?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쉬어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6월 달에 원전 못 잡으신 분들 거의 790% 놓치신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원전 2차 랠리 기회 왔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대원전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설계를 그린 사람 딱 한 명뿐이고 그 한 명뿐인 주인공이 두 번째 히든 종목 되겠습니다. 해당 히든 종목 하단 QR 세간 종목 특방 입장하셔서 종목명 그리고 단타 검색기 모두 받아가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딱 한 달 남았죠. 그 한 달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여러분들 계좌에 상한가 가져가시 바랄게요. 네, 우리가 조금은 단기로 바라볼 수 있는 검색기 포착 종목,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원전 관련주로 가져오셨죠. 아무리 단타 종목이라도 이 섹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원전 자체에 대한 모멘텀부터 종목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한 주가 흐름 15분 봉으로 만나봤습니다. 단기 종목인 만큼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 거죠. 어제 이전과는 다른 눈에 띄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이후로는 그래도 자리 잘 지켜주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이때 들어온 수급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급등 시세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과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전략들 정보톡방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하단의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 통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미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스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뉴욕 증시와 관련된 얘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간밤에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휴장을 앞두고도 이 정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구나. 어느 구간에서는 조금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뉴욕 증시에 대해서 국내 증시로까지 훈풍이 들어오길 바라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뉴욕 증시가 일단 잘 가줘야 우리 증시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이 미장에 대한 관련된 얘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미장을 조금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휴장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 날에도 조기 폐장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럼 국내 증시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증시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AI의 거품론입니다. 그렇죠. 지금 실적 대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여기서 거품론 나오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거품이 없는 쪽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쉬운 해결법이죠. 그동안 올랐던 게 AI 쪽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국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대형주에 치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이면서 동시에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는데 흑자 전환하면서 호실적이 나온 쪽에 집중을 하면 되겠네요. 아주 쉽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지금 이제 곧 설명드릴 히든 종목이 됐고요. 미장 히든 종목은요. 지금 AI 거품론 반대쪽에 있습니다. 거품이 전혀 없다. 왜? 그동안 주가 자체가 바닥 구간에서 한번 바닥 찍고 올랐다가 계속 특정 박스권 구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이 갑자기 여기는 고점, 여기는 고점, 여기는 고점을 이은 검은 색깔 추세의 저항 구간을 갑자기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다. 이때 본격적인 해당 기업의 호실적이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추세 상방 구간 뚫어내 쭉 뚫고 나서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추세 저항 구간을 돌파해 종가상 돌파에 성공했죠. 그럼 해당 종목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 미장 마찬가지로 월말 때는요. 다음 달에 올라갈 종목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 지수가 이입선 돌파에 성공했지만 최근 3일 내내 올랐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요. 해당 종목도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대부분 종목군들은 고점대 많이 빠져가지고 눌림이 나온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냥 반등 띡 나오고 끝입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현재 반등 나오고 나서 눌림 나올 때는요. 이 다음번의 상승은 이전에 고점을 뚫고 본격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굳이 국장 반도체 공략하지 마라 말씀드린 이유가 반도체는요. 다시 한번 이 정고점 부분까지 쭉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야 돼요. 저점을 높이면서. 그렇게 하느니 앞으로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이전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쓸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죠. 이 종목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해당 종목은 현재 주가가 대략적으로 약 주당 16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 1차 목표 주가는 28달러입니다. 현재가와 목표 주가의 괴리율 약 플러스 65% 자리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 눌림 나올 때 공략하신다면 플러스 70%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뭐 AI 거품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품 안 낀 섹터에 공략하면 되잖아요. 실적도 잘 나왔고 오른 것도 없고 AI 아닌 관련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이제 막 추세 돌파에 성공하면서 방향성 상방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락장일 때 여러분들 종목들이 더 떨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방향성이 상방되지 않은 종목을 공략해서입니다. 방향성이 상방 전환에 성공한 종목들은요. 쭉쭉 올라가요. 시장이 어려워도. 왜? 어차피 방향성은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이번 12월 달엔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호실적이 나오면서 거품론과 전혀 상관없는 종목 공략하시면서 국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말씀드렸죠. 원자로입니다. 원자로. 원전 자율주행 로봇. 여기서만 공략하셔도 여러분들 절대 어려운 거 없다.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고점에서 반도체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타 검색기.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 검색기 하실 때 원자로 세 가지 섹터의 종목군이 검색에 포착돼도 혹은 제약바에 포착된다면 자신 있게 매매하세요. 단타 검색기에 자주 보이는 종목군들은 빠른 시일 내에 급등이 나온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 무기가 없다 하시는 분들 혹은 제약바이오 포비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두려움 없애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 저와 함께 여러분들 포트 빠른 시일 내에 저와 함께 고쳐 나가시 바라면서 잠시 후에 제가 있는 정보 투파 안에서 단타 검색기 종목명 모두 공개할 테니까요. 빠르게 저와 함께 만나보시 바랄게요. 네, 미장의 히든 종목 보너스로 만나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AI와 관련해서 시장을 끌어내렸던 게 바로 거품론이죠. 그렇다면 전혀 거품이 없는 실적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쪽에서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굉장히 심플하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너스 히든 종목,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으로 만나봤죠. 주가의 흐름이 파동을 그리고는 있지만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상단의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그려냈습니다. 추세 전환의 초입, 이 변곡점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남들보다 더 크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정보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